It's Charlie's World. 안녕하세요, 찰리 브라움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눈앞에 보이는 게 이제 금시세, 은시세, 백금시세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게 현재 미국 마켓 상품 시장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는 가격에 관해서 여기 나와 있는 건데, 금은값이 오를 것 같이 하다가도 또 다시 제자리로 갔잖아요.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이 현물을, 그것도 작은 양도 아니고 되게 많은 양을 되게 오랫동안 투자를 해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는 이거 암호화폐 쪽으로 이제 온 지가 한 2016년도 본격적으로 왔고, 2015년도 말부터 사실 조금씩 투자를 사실 시작은 했긴 했었어요. 그래서 어쨌건 중요한 거는 금은에 관해서 되게 많이 믿으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으시겠지만 어쨌든 본인의 판단이죠, 여러 가지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비트코인 ETF가 만약에 상품 시장에 등재가 된다면 그것 또한 금은 선물에 관해서, 예를 들어서 현물에 관해서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많이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내 자신이 예를 들어서 1온스당 예를 들어 1279달러에 만약에 매입을 해도 이 가격대에서 20%를 만약에 상승한 가격에서 팔아도 본전이거든요. 만약에 이 가격대에서 그냥 파시잖아요, 지금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면은 그냥 자기가 투자한 자금에서 마이너스 20%가 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지금 암호자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저하게 엄청나게 하락해서 폭락해서 횡보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게 더 향후 자산으로서 투자할 만한 값어치가 있냐에 관해서 저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한번 말씀을 드리고,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게 BNB 럭키 두루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오늘 밤에 이거를 미국 기준 시간으로 해서 1월 22일 날 9시에, 그러니까 오늘 밤 정도가 아마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 라이브 스트림을 바이낸스 측에서 이제 한다고 하는데, 원래 마케팅적으로 바이낸스가 되게 예전에 이제 페라리로 했었고 람보르기니 이런 것도 했었고, 그런 차를 이제 전 세계 상대로 투자자들 대상으로 해서 그런 마케팅을 되게 많이, 광고를 많이 했었는데, 오늘부터는 또 다른 이제 마케팅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라이브 스트림을 이제 한다고 하더라고요, 유튜브에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아이폰 XS 맥스 256기가짜리가 사실 가장 비싼 거거든요. 아이폰 그 전체적인 어떤 그런 거 중에. 근데 그게 사실 값어치를 같이 하는 게 1000개의 BNB 토큰인데, 그거에 관해서 오늘 밤에 10명한테 자기네가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그걸 지급을 뭐 해주겠다 이런 거에 관해서 하는데, BNB 토큰을 거래량으로 할 건지, 아니면은 그 당시에 그 시점에 예를 들어서 조인해서 뭔가 이제 거래를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할지, 그거에 관해서 뭐 발표를 디테일하게 나온 건 없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따가 저녁에 한번 들어오고 보시면 아마 재밌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건 스위스뱅크 팔콘이 암호화폐 지갑에 관해서 그 피아트머니죠, 피아트머니로 출금할 수 있는 그거에 관해서 뭐 플랫폼을 구현을 했다.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스위스 하면은 어떻게 보면 유럽 내에서는 금융권 중에는 약간 영국 같은 경우하고 스위스 쪽하고 약간 성격 자체가 약간 틀리잖아요. 스위스나 아니면 뭐 그런데도 예를 들어서 중심이라고 말하긴 좀 뭐하지만 거대한 돈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어떤 입구면서 출구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런 식으로 구현했다는 거에 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스위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팔콘 프라이빗 뱅크는 1월 21일자 공식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부 크립토크 통화의 직접 전송 및 저장에 대한 지원을 발표했다. 그래서 그 중심 내용을 보시면, 은행은 개인 및 기관 투자가가 이제는 기관의 자체 분리 팔콘 지갑에 주요 크립토 통화를 직접 전송할 수 있으며 암호를 평범한 돈으로 변환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라고요. 여기 나오는데, 평범한 돈이 우리가 지금 현실 세계에서 쓸 수 있는 그냥 지폐나 동전 같은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암호화폐는 암호화폐다, 아니면 물리적 지금 피아트머니는 피아트머니다, 이렇게 구획 같은 게 점진적으로 점점 희미해지는 거죠, 그 경계선 자체가. 저는 이 뉴스를 보면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고, 팔콘에서 지금 구현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비트코인,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이 네 가지 통화만을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랍에미레이트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송금에 있어서 자기네가 암호자산으로 그걸 상호 결제할 전송할 수 있게 그런 거에 관해서 자기네가 런치를 했다, 이런 얘기를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아랍에미리트 블록체인 크립토 컴퍼니즈 안전한 피난처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2016년 두바이 왕세자인 셰이크 함다빈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막툼은 2020년까지 모든 정보 문서를 블록체인에 옮길 계획인 블록체인 전략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는 두바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사우디아라비아나 두바이나 석유에 관한 어떤 그런 산업이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축소되고 있잖아요. 거기서 수익률을 추구하는 것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게 4차 산업 관련된 기업, 전 세계에 있는 핀테크 기업에 관해서 가장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자기네 국부펀드까지 지원을 하면서. 그래서 손정희가 지금 운영하는 비전펀드 같은 경우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지급돼 있는 자금이 국부펀드까지 동원하면서까지 가 있는 돈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보다 상상을 초월할 금액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흐름이 이 사람들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주요 블록체인 및 암호회사 중 일부는 이미 아랍에미리트를 향해 서비스를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이미 암호화 교환 후오비를 환영했으며 2019년에 리플렛과 제휴하여 국경 간 결제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또 나왔고, 트론의 CEO인 저스틴 선이 이제 전에 섹에서 이제 일했었던 그 사무원이 있는데 그 사람을 이제 고용을 했대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저스틴 선 나는 완전히 규제를 받아들인다 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그 저스틴 선이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에 규제를 완전히 수용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섹에서 근무한 지 8년 만에 처음으로 컴플라이언스 책임자를 고용했습니다. 그 내용을 디테일하게 보면 우리는 미국뿐만 아니라 앞으로 중국, 한국, 일본에서도 우리가 완전히 규제를 받도록 하고 싶습니다. 섹은 미국에서 블록체인이 혁신을 위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올해 섹이 동전 기반 거래를 허가하고 규제하기를 희망합니다. 올해는 완전한 규정의 해가 될 것입니다. 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완전한 규정의 해가 될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어떻게 들리냐면, 규제안이 올해는 디테일하게 곧 나올 거다. 본격적으로 쭉 나올 거다. 그거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가격 상승이 있을 거라는 건 얘기를 안 하는데, 일단 그게 저는 기반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트론에서 무슨 뭐 게임 관련해서 뭘 한다고 했었잖아요. 뭐 BTT 토큰에 관해서 2월 11일 날인가 12일 날인가 그때 뭐 에어드랍도 해준다고 했었고, 근데 여러 가지 것들을 행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트론의 게임은 플레이어에게 제어권을 부여합니다. 써는 트론 네트워크의 블록체인 게임 대부분이 플레이어에게 권리를 돌려주기 때문에 민주화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자신만의 고유한 문자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의 캐릭터를 다른 플레이어에게 판매하거나 서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론 측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임에서는 트론을 이용해서 사고팔 수 있고 아이템 같은 것도 거래를 할 수 있다. 근데 거기에 암호화폐를 적용해서 쓸 수 있다는 거에 관해서 구현을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개당 이제 100억이 갈 수 있다. 그래서 근본이제를 탈피할 수 있고 그거를 눌러버릴 수 있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거에 관해서 여기 사진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이 글로벌 부채 위기로 비트코인의 주요 기회 창출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2017년으로 되돌아가는 듯한 외침을 만들기 위해 팩에서 탈피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언젠가 $10,000,000에 달하고 새로운 황금 표준이 되어 세상을 해결할 수 있는 부채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은 이제 미국 민주당의 상원의원인 사람이 있는데, 카밀라 해리스라는 여자가 있는데, 그분이 2020년에는 힐러리 클린턴이 다시 복귀할 거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에 다시 나올 수 있다. 이런 예측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냐면, 만약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란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한편으로는 되게 우려스러운 것도 있고, 한편으로는 그 사람이, 저는 누군가가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올려놨다고 생각하는 게 또 하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2020년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차기 대통령은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보는 건 뭐냐면, 한국도 마찬가지고
여자가 될 확률이 되게 높아요. 예전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이 전에 대통령을 하셨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근데 차후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아마 클린턴이 아마 만약에 대통령에 만약에 나오면 그분이 아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한편으로는. 물론 뭐 시간이 흐르면은 결정될 일이긴 하지만 지금 뭐 미투 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권 신장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지금 돌아가는 어떤 분위기를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좀 약간 여성 쪽이 약간 우위로 정부도 예를 들어서 장악을 하고 예를 들어서 여권 발언이 좀 강하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거 보시면 OKEX에서 트론 보유자한테 BTT 에어드랍을 지원해준다. 그래서 2019년 2월 11일 날 예정을 진행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거는 OKEX만 나와 있긴 하지만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다른 코인 대형 거래소들도 아마 본격적으로 아마 이런 얘기들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아마 하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뭐 개인 지갑에 두실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뭐 거래소에 두실 분들도 있지만 어쨌건 중소거래소는 좀 피하자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CER에서 크라켄 코인베이스 보안 등급을 최고로 이제 줬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글로벌 암호화폐 마켓 평가 분석 기관인 CER 코인 마켓캡이 기준 거래량 탑 100 거래소의 보안 능력을 평가했다.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과 코인베이스 프로가 가장 높은 등급을 받았으며 그 뒤를 바이낸스와 비트맥스가 이었다. 또한 업비트는 14위, 빗썸은 93위를 기록했다라고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93위를 기록한 빗썸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약간 한국 거래소 중에 대형 거래소이긴 하지만 될 수 있으면 업비트나 코빗이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 미 와이오밍주 미국 최초 암호화폐 은행 서비스 허가 예정. 그래서 해당 주의 주의회 의원은 정부를 상대로 관련 법안을 제출했으며 통과가 된다면 디지털 자산은 현행법 내 자산으로 분류될 예정이다. 그래서 은행들이 지정된 위탁 관리자에게 제공할 디지털 자산의 관리 서비스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서비스 표준 및 법원의 디지털 자산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할 것을 촉구했다. 그래서 허가됐다는 얘기보다 허가 예정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결과가 나와봐야 알긴 하겠죠. 근데 긍정적으로 도출될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리고 코인베이스 수석 고문이 올해가 암호화폐 규제 정례화 될 것이라고. 그래서 아까 저스틴 선도 마찬가지로 법안이나 규제안이 최고로 많이 나올 거다. 그래서 암호화폐 가격은 뜰 거다라는 얘기를 안 했지만 이 사람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나봐요. 그래서 암호화폐 산업은 향후 1년이나 2년 내에 큰 발전을 이룰 것이라며 올해 암호화폐 규제가 정례화 될 것이며 유럽에서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유럽에서 앞장선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아시겠지만 브렉시트가 만약에 3월 28일 날 전후로 해서 만약에 실행이 된다면 그 여파는 영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니면은 유럽만의 전 유럽으로 아마 확산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다못해 지금 그 노란 조끼 운동이 대대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유럽 내에서도 선진국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뭐 노르웨이라든가 벨기에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이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 독일까지 만약에 그 문제가 확산이 되고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 은행 같은 게 예를 들어서 이 3월달이나 4월달에 무슨 문제가 터지면 저는 대대적으로 금융 쪽으로 아마 퍼펙트 스톰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아마 그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마 전 세계 금융에 암울한 어떤 도화선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러시아 하원 의원이 올 봄까지 암호화폐 규제 샌드박스 통과 기대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아마 아시겠지만 한국 같은 경우도 카카오에서 진행하려는 여러 가지 카카오 택시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증권이라든가 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지금 규제안에 가로막혀가지고 진행을 못 시키고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이고. 근데 지금 규제 샌드박스 통과 기대라고 여기 러시아 하원 의원이 얘기했는데 한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저는 이런 일이 지금 여기 뉴스에만 안 나왔지 다른 나라들도 거의 다 비슷비슷하게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안이 올 봄까지 성과를 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를 통해 기업이나 산업이 특정 지역의 경제 발전과 사업 운영에 암호화폐를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라고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도 아마 같은 맥락에서 아마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가 눈에 보이지 않게 어떤 이런 세력들 간에 뭔가
커넥션 고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KB 하나은행이 이더리움 기업 연합 가입, 블록체인 플랫폼 출시 가속화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KB 하나은행이 최근 글로벌 블록체인 컨소시엄인 하이퍼레저와 이더리움 기업 연합에 가입했다고 22일 날 밝혔다. 블록체인 기반 자금 결제 및 송금 플랫폼 출시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자, 은행이 뛰어들기 시작을 했잖아요. 지금 뭐 자산으로서 인정을 못 받고 내리 깔고 지금 중장기로 횡보를 하고 있긴 하지만, 기존에 있는 전통적인 은행들이 이쪽 업계에 계속해서 뭐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저는 2월 28일로 이제 미뤄진 이더리움 콘스탄티노플 같은 경우도 그 전후로 해서 분명히 뭔가 일어날 것 같고, 아마 시세도 분명히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3월로 미뤄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이 저는 최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홍콩 암호화폐 선물거래소 화백스가 2월 베타 서비스 오픈, 올 2월 베타 서비스 오픈과 자체 채굴용 토큰인 화백스 프라이빗 세일을 실시한다고 17일 날 밝혔다라고 여기 나오죠. 그래서 이 사람들도 왜 홍콩에서도 왜 이 선물 시장을 개장을 하는데 왜 지금 2월로 왜 이거를 시기를 잡았냐에 관해서 저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콘스탄티노플도 마찬가지로 1월 달에 원래 하기로 했는데 그거를 지금 잠정적으로 2월 달로 연기된 상태고, 벡트 거래소 같은 경우도 원래 작년 말이었는데 지금 연기돼가지고 이번 달 말이라고 했는데, 그거에 관해서도 사실 뭐 이런저런 뉴스가 안 나오잖아요. 그것도 만약에 미뤄져서 2월 달로 다 몰려질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뭔가 어떤 흐름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막 뚜렷하게 엄청나게 좋은 소식은 없지만 중요한 건 현실 세계에서 현물 경제로 쪽으로 지금 블록체인 핀테크 업계 그리고 코인 회사들이 계속해서 협연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프로젝트들을 추진한다는 자체를 좀 약간 지리한 어떤 암호화폐 가격은 좀 우리한테 개인 투자자들한테 재미있는 시장은 분명 아니긴 하지만 홀딩하고 끝까지 버틴 사람들한테는 분명히 웃을 날이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항상 감사드립니다.